난 살인자가 아니야. 근데 세상은 이미 나를 살인자라 불렀지. 그리고 그녀를 끝내 창녀라 불렀어. 무대에서도 박수보다 수군거림이 먼저였고 노래보다 조롱이 더 크게 들렸어. 결국 우린 숨어야 했어. 작은 술집, 좁은 무대, 아이들의 울음 속에서 겨우 버티는 삶. 그런데 그 자리에서야 알게 됐어. 끝내 붙잡아야 할 건 꿈도 명예도 아니었어. 바로 서로였다는 걸. 나는 4달 만에 철문을 나섰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이름으로 얻은 자유였지만 그 자유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나를 힐끔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아냐? 그 사건에 나온.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짧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자 주인이 슬쩍 몸을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내 옆에 붙어 걸었습니다. 얼굴은 깊이 숙여져 있었고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떨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내가 그리고 내 아내가 그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대는 좁았고 관객은 줄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나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흘러나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내 음성 위에 얹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대 아래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이프가 창녀라던데? 절에서 그런 일이 난 거 아냐?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나는 가사를 이어갔지만 한 줄 한 줄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귓가에는 내 노래가 아닌 은숙의 과거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얇고 가벼웠습니다. 나는 그 박수 속에서 오히려 냉기를 느꼈습니다. 박수 뒤에는 수근거림이 숨어 있었고 그 수근거림은 내 노래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이제는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설 수 있는 무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은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라이브 호프집 한번 해볼까?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라이브 호프집? 응. 난 자기가 노래를 포기한다는 건 반대야. 그리고 예전 바 했던 경험 살려서 술과 안주는 자신 있어.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노래는 그만하자. 사람들 눈빛이 어떤데. 은숙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노래까지 버리면 자기한테 뭐가 남아? 무대는 달라도 목소리는 남아야지. 나는 대답을 잃고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단단했습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겠어? 많이 힘들 텐데. 그렇게 우리는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작은 술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빛바랜 간판, 삐걱거리는 테이블, 희미한 조명 아래 놓인 단상 하나. 그곳은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다행히 가게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술잔 부딪히는 소리, 손님들의 고함이 섞여 공간을 메웠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짧은 곡을 불렀습니다. 손님 몇몇이 박수를 쳤지만 그 소리는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노래는 더 이상 꿈이 아니었고 그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은숙은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불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틈틈이 안쪽 골방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은비야, 은우 좀 안아줘. 엄마 금방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바빴고 숨은 가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좁은 방 안에서 장난감을 굴리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나 곧 벽 너머로 술 취한 고함이 터져 나오자 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은 손끝에 힘을 주며 노래를 이어갔지만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늦은 밤, 은숙은 주방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땀에 젖은 앞치마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애들 다 망가지는 거 아닐까? 나는 골방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이불 위에 폭에 잠든 은비와 은우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모습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버티는 수밖에 없어. 그래도 아이들 웃는 거 그걸로 위안 삼자. 은숙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끝까지 같이 가자. 호프집은 우리 가족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둥지였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하루가 이어졌고 세상은 우리를 밀어냈지만 이 좁은 공간 안에서만큼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숙도 앞치마를 벗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 말에 은숙이 짧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고생했네. 하루가 길다. 잔을 채워 부딪히니 텅 빈 가게에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은 숨이 풀렸습니다. 은비는 오늘 또 은우 챙기느라 정신없더라. 내가 웃으며 말하자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가 벌써 누나 다 됐지 뭐. 은우는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꼭 자기 판박이야. 우린 한동안 웃으며 아이들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가 버겁네. 가게 지키랴, 애들 보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이렇게라도 버티니까 다행이지. 취기가 오르자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은숙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당신은 한 번도 안 물었잖아. 내가 왜 그런 길에 있었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건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담히 은숙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늘 혼자였어. 엄마는 재혼해서 새 집으로 갔고 새아버지한테는 내 존재조차 알리지 못했지. 아빠도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들을 낳았고 그 집에서만 가족이었어. 나는 없는 사람이었지. 그때 나를 키워준 건 할머니였어. 친구들 집처럼 환한 저녁 밥상은 내게 없었고 늘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만 부러워하며 살았어. 할머니 품에서 버텼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어. 은숙은 한숨을 내쉬고 술을 들이켰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나 혼자 벌어야 했어. 그래서 송탄 바에서 일을 시작했지. 술을 따르고 손님 옆에 앉아 웃어주는 일이었어. 그걸로 방세를 내고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프셨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나는 감당할 수 없었어. 그때 단골 손님 중 하나였던 김정우에게 돈을 빌렸던 거야.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지. 결국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빚뿐이었어. 정우는 갚으라며 다그쳤고 나는 밀려서 사창가로 흘러갔어. 그 순간부터 나는 이름을 잃었지. 누구도 나를 은숙이라 부르지 않았고 나는 점점 사라져갔어. 은숙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눈가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난 거야. 당신은 내 눈을 피하지 않았고 내 이름을 불러줬어. 그때 나는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세상은 나를 창녀라 불렀지만 당신만은 아니라고 말해줬잖아. 나는 지금까지 그 말 덕분에 살아왔어. 은숙아, 나도 말할 게 있어. 10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집이 산산조각 나는 걸 보며 살았어. 사람들은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성인이 된 훗날 친척을 통해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끊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 아버지가 떠난 뒤 엄마는 도박에 빠져들어 남은 재산 다 탕진하고 다방 생활과 남의 집 살이를 하며 우릴 돌보지 못했어. 집에 남은 동생과 나는 늘 외로웠어.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고 어둑한 집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잠들곤 했어. 그러다 우리는 이모들 손에 맡겨졌지.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녀 지냈는데 처음엔 잘해주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짐처럼 대했어. 밥상에 앉아 있어도 내 자리는 늘 애매했고 남의 집 눈치를 보며 살았지. 그 기억은 어린 나에게 너무 서럽고 쓸쓸했어. 나는 잔을 비우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러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 사람들 앞에서 웃고 노래해도 속은 늘 공허했어. 사는 게 그냥 버티는 것 같았지. 그런데 내가 나타난 거야. 너는 내 곁에 있어주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줬어. 내가 내 삶을 붙잡아줬고 어릴 적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을 모두 잊게 해줬지. 은숙은 내 말을 들으며 눈시울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린 공통점이 많네. 어릴 적부터 외롭고 늘 서러웠고 그래도 끝내 살아남았네. 그래서일까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당신 덕분이야. 우리는 잔을 다시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지금의 버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띠며 눈시울을 훔쳤고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홀은 이미 불이 꺼졌고 주방도 조용했습니다. 텅 빈 술집 안에는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내 그녀를 창녀라 불렀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밀려나 이 작은 술집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그녀는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였고 아이들의 어머니였으며 끝내 내가 지켜낸 단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때의 낙인이 평생의 족쇄가 되어버리는 사회. 사람들은 그녀를 끝내 창녀라 불렀고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해도 끝내 죄인처럼 대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이고 얼마나 쉽게 그 이름으로 모든 삶을 단정 지어버리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상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 사람의 전부를 정의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른 은숙과 남수는 어둠 속에 묻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숙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을 과거의 굴레로만 보지 않고 현재의 노력과 내일의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누군가의 이름이 비웃음이 아니라 존중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사회. 사랑하는 사람을 끝내 지켜내려는 마음이 조롱이 아니라 격려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이들의 삶이 창녀와 살인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끝내 서로를 지켜낸 부부의 이야기로 불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